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한자의 기원과 사람인자, 사람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이 창출한 모든 문명의 이기 중에서 문자만큼 소중한 것이 없다고 합니다. 우선 우리가 유추해보면 사람이 지구상에 이렇게 나타나서 뭐 40억 년 전에 인류가 탄생했다고 하긴 합니다만은 뭐 그런 것은 중요한 것은 아니고, 일단 사람이 먼저 지구상에 탄생을 하고 그 다음 단계가 말을 했을 거예요. 말씀은 사람이 탄생한 다음에 그 이후에 무슨 소리를 하다가 그게 이제 말을 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날아가 버리고 없잖아요. 없으니까 그것을 남기기 위해서 만든 것이 이 글이다. 그것이 바로 문자이다. 문자, 글을 문, 글자자. 자, 사람이 탄생하고 말을 했을 테고, 그 다음에 문자가 만들어졌다고 하는 것은 누구도 이것은 거부할 수가 없죠. 유추 해석하면 뭐 이렇게 되는 건 당연하니까. 그러면 한자는 도대체 언제 누가 어떻게 만들어서 우리나라에 이렇게 들어와서 쓰게 되었는가 하는 것인데, 우선 이 한자는 지금부터 4700년 전에 중국의 황제의 사관인 창힐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자를 황하강 유역에서 이 짐승 발자국 모양을 보고 만들었다. 뭐 새가 날아와서 앉았다가 이렇게 날아가면 그 발자국 모양이 있겠죠. 그래서 시작이 이제 그렇게 되었다고 하는 설이 가장 우세하고, 그 외에 도형 부호설도 있고 또 뭐 이렇게 결승 문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있으나 뭐 그런 것은 크게 중요하지 않고,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우리가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으니까 중요한 거죠.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은 위만 조선 때 들어와서 한자를 그동안 썼다고 기록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 한자를 좀 더 쉽게 이렇게 우리말식으로 하기 위해서 신라 말기 때, 신라 935년이죠. 그 말기에 이제 주로 향찰, 이두, 구결자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서 어려운 한자를 조금 더 우리말식으로 쓸 수 있도록 이런 노력이 있었고, 약 500년 뒤에 1446년에 세종대왕께서 훈민정음을 창제해서 반포를 한 때가 그때죠. 그래서 그 훈민정음이 초기에는 28자인데 그 4자가 없어지고 지금 현재는 24자가 이제 사용이 되고, 훈민정음 서문은 한자 54자로 되어 있죠. 국지, 어음이, 이호, 중국하여 뭐 이렇게 나라 말씀이 중국과 달라서 이렇게 쭉 나가요. 그 54자가 있는데 그 훈민정음을 반포할 때는 한자를 쓰지 말고 이 훈민정음만 써라 이렇게 해서 반포한 것은 아니고, 이 백성들을 좀 더 편리하게 한자와 훈민정음을 섞어서 혼용을 하면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훈민정음이 반포가 된 것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훈민정음 이야기가 나왔는데 여기 훈민정음을 한번 써볼까요? 훈민정음이라고 이렇게 쓰는데, 제가 이제 대학 강의를 하면서 훈민정음이 뭐냐고 학생들에게 물어보면 바로 이렇게 바른 답을 대답하는 학생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냥 찌웃찌웃해요. 그런 경우가 많은데, 이 훈민정음이 뭐냐고 물으면 훈민정음이 훈민정음이죠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통상. 그런데
이 한자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자를 알고 나면 가르칠 훈 백성민. 백성을 가르치는 발정 소리음, 바른 소리.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가 훈민정음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이 내용을 잘 모르더라 하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 한자의 기원이 우리나라에 이제 유만조선 때 들어왔다는 기록이 있으니까 그때부터 들어와서 지금까지 사용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 우리 그 조상은 한자를 써서 기록을 남기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자를 모르고서는 우리의 과거를 알 수가 없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제 한자가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다음 여기서 이제 문자라고 하는 것이 이제 무엇이냐, 문자라고 하는 것이 이제 무엇이냐, 이걸 한번 또 살펴봐야 되는데, 요 문자는, 글월 문자는 사람 모양을 본뜬 글자이다. 사람 모양이죠. 이 사람 모양에 옛날에는 이 무늬를 표시해서, 문자가 없을 때는,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한 어떤 표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도 이 사람 몸에 문신을 한 것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요 문자가 만들어졌는데, 이것이 무늬 문자예요. 무늬문. 그래서 우리가 인문이라고 하는 얘기가 있죠. 인문. 사람의 무늬가 인문이에요, 사실은. 그 사람이 어떤 무늬를 가지고 있느냐, 무늬문. 그 다음에 글월문, 이렇게 되죠. 인문. 여기다가 이제 배울 학자가 들어가면은 인문학이 되는 거예요. 인문학. 그 사람의 무늬를 배우는 거예요. 그 인문학이에요. 사람마다 무늬가 다 틀려요. 그 사람의 성격과 그 사람의 행동이 틀리다는 거지, 쉽게 얘기하면. 그 다음에 이 글자 자자는 만들어진 글자를 가지고 더하기를 한 글자죠. 우선 이 윗부분이 하나 있고 또 아랫부분이 하나 있는데, 이 윗부분은 집을 뜻해요. 옛날에 움집을 이렇게 지었기 때문에 이렇게 천막 치는 것처럼, 옛날에 움집을 이렇게 짓고 이 집에서 이제 아이를 키워요. 놓기도 하고 키우기도 하고. 그러니까 지금은 산부인과에서 아이를 놓고 이러지만 옛날에는 집에서 아이를 놓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글자가 새끼 칠 자도 되고 글자 자도 되고, 그 다음에 내가 낳은 자식이니까는 사랑할 자자도 되는 거예요, 이 글자가. 그래서 글자 자, 아이 낳을 자, 그 다음에 사랑할 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모양을 본뜬 글자가 또 이 글자 자자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 모양은 아들 자자고, 이렇게. 그 다음에 이 움집 모양은 움집면자라고 해요. 요거는 움집면 아이자. 합치니까는 글자자, 사랑할 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이제 문자라고 하는데, 문자를 배운다? 그럼 문자학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와 같이 만들어진 한자의 기원으로부터 살펴보면, 이와 같이 이제 만들어진 이 글자를 공부한다? 그러면 한자 공부죠. 한자 공부가 결국은 문자학을 하는 거예요. 문자를 배우는 게 문자학이니까. 또 사람에 대해서 배우면은 인문학이 되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문학과 이 한자, 문자학은 서로 이제 같이 이렇게 묶여져 있으니까 인성교육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한문 공부를 하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우선 글자가 만들어진 원리는 이런 식으로 만들어졌는데, 몇 자를 더 한번 살펴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글 공부를 한다. 글 있죠? 여기 글요 나와 있죠? 그럼 글을 무늬, 글이 뭐냐? 이렇게 아까 1, 2, 3, 4에서 뭐 이렇게 산대를 가지고 이렇게 1, 2, 3, 4, 5까지 이렇게 공부했잖아요. 지난 강좌에서. 마찬가지로 이렇게 칼 가지고 끓는 모양이에요.
이것을 뭘로 끓느냐? 칼로 끓어. 이게 글자요, 글. 글자인데 이것을 누가 이걸 쓰느냐? 사람이 쓴단 말이에요. 사람이 쓰는데 이걸 끓을 때는 어디에 끓느냐 하면은 이렇게 해서 나무에다 끓어. 나무에 칼 가지고 이렇게 흠집을 내고 끓는다. 이것이 이제 이 목수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끓이죠. 그리고 요즘은 조각도에 이제 끓이 있는데 이것이 이제 글자예요. 이것이 변천되어서 나무 목자 대신에 이와 같이 글을 하는 것은 사람이 한다. 사람 대 큰 대 이렇게 해서 이걸 갖다가 글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사람 이름 설도 되고, 뭐 성시설, 사람 이름 설, 그 다음에 개 모임한데 모일 개. 글이라고 하는 게 여러 개 모여가지고 또 되는 거니까 모일 개. 이렇게 해서 이 세 가지로 사용을 하고 있죠. 그 한자의 기원이라고 하는 것이 뭐 뚜렷하게 무엇이 뭐 이렇게 딱 잡혀 있는 것보다는 최초에 만든 사람은 창일이고, 그 다음에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이루어졌다. 글자의 그 원리가 나오는 게 이런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이제 다른 글자를 한번 알아보면, 만약에 집가자다. 여기 이제 움집면자 요거 했으니까 이런 집에서 나오는 이 움집에 그 다음에 여기에 돼지 시자가 들어가면 이것이 집가자인데, 왜 집에 돼지가 있느냐?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사는 이 집에는 주변에 이 돼지가 있으면 뱀이 못 온다. 그러니까 이게 파충류라고 이제 이렇게 쓰는데, 땅 이름 파자, 파충류. 파충류라고 이렇게 쓰는데, 배를 땅에 대고 기어다니는 동물, 지네라든지 뭐 뱀 이런 것들이 돼지가 있으면 이 천적이 되기 때문에 옛날에는 집 주변에 이 돼지를 키웠어요. 그리고 최근에 아주 특이한 건 제주도 똥돼지가 우리나라는 또 특히 유명하죠. 그런데 요즘 뭐 거의 다 없어지고 조금밖에 없다고 하던데, 이러한 사람이 사는 집에 그 밑에다가 돼지를 이렇게 키움으로 인해서 제주도는 아주 오래전에 이렇게 화산이 폭발해서 만들어진 큰 하나의 섬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물속에 있던 파충류들이 막 기어 올라와서 사람이 도저히 살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 사람의 지혜지요. 지혜로 여기 돼지를 키우면 전부 이 파충류를 잡아먹는다. 그리고 그 위에 사람이 사는 거예요. 돼지가 똥 먹고 살기 위해서 그 밑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사람이 살기 위해서 이런 지혜로 돼지를 밑에 키우다 보니까 똥돼지가 된 거지.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리고 저쪽에 우리나라 전방에 가면은 사땅굴 있는데 해안면이라고 있어요. 해안면. 그 해안면도 이 해자가 돼지 해자예요. 이 편안할 안자에다가 고을면, 시골면자 쓰면 해안면 이렇게 되는데, 여기도 이 펀치볼이라고 하는데 그 지형이 좀 이렇게 분지처럼 생겼어요. 일개면이. 거기 보면 옛날에 비가 많이 와서 물이 이렇게 고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땅 속에 있던 이 파충류들이 다 기어 나오는 거야. 그 사람이 살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어떤 유명한 사람이 지명을 해안면으로 지으면 편안하게 살 수 있을 것이다 해서 해안면이라고 지었다고 해요. 이렇다고 보면 옛날에 시골에 돼지를 키웠고, 물론 뭐 고기를 식용으로 먹기 위해서 또 아니면 팔아서 학비로 쓰기 위해서도 했겠지만, 이러한 시골의 초가집에 파충류가 못 오게 하는 이런 의미도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고, 또 제주도의 유명한 똥돼지, 그 다음에 해안면이라고 하는 그 지명, 이런 것만 보더라도 이 한자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 시대에 한 번 딱 만들어서 지금까지 그것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필요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만들어지면서 또 없어지기도 하고 이렇게 된다 하는 걸 우리가 느낄 수가 있죠. 그래서 한자의 기원은 이런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한자가 만들어지는 것은 그런데 음이라고 하는 건 어떠냐? 예. 우리가 이제 대표적으로 물수. 왜 이 물수자는 수라고 하는가? 왜 물수라고 했을까? 수. 물이 이렇게 흘러가는 모양을 본떠서 만든 글자가 물수자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물이 흘러가는 소리가 음이잖아요. 물 흘러가는 소리가 술술술술 내려간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게 물수자가 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그 다음에 불하자 한번 볼까요? 예. 이 불하자는 이렇게 쓰는데 이 불이라고 하는 거는 또 왜 불수라고 하지 않고 불화라고 했는가? 불 타는 모습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불이 활활활 타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불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음이라고 하는 것도 음의 기원은 그 이 자연의 소리 이런 것들을 거기 포함시켜서 만들어졌다. 뭐 또 하나 더 들면은 고조풍이라고 하는 거 있죠. 고조풍. 높을 고자, 세조자, 바람풍자. 그럼 고조풍이 뭐냐? 고조풍. 높을 고, 세조, 바람풍자인데 이걸 우리말로 그냥 그대로 하면은 높새바람이요. 높새바람. 높새바람. 그러니까 고조풍. 자, 그래서 이 음이라고 하는 것도 자연의 소리나 편리하게 그냥 이렇게 해서 음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서 모든 것이 다 그렇지 않은 건 또 있죠. 100%라고 하는 건 없는 게 한자의 특성이에요. 비교적 뭐 그렇다. 이 한자는 비교적 이런 쪽에 사용한다 이런 것이지 이 한자는 여기에만 사용한다. 100% 이것만 사용한다. 이런 것은 없다. 비교적 이런 쪽에 사용한다. 이렇게 만들어졌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한자의 특성이니까. 그래서 사람이 말을 했을 테고 문자가 만들어졌는데 이 문자가 만들어진 원리는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이렇게 만든 한자를 계속 거기다가 하나씩 더 추가시키면 새로운 한자가 되는 것이다. 한글로 따지면은 원리가 같아요. 이 글자라고 하는 이 문자, 이 두 글자가 합쳐진 거니까 한글도 마찬가지죠. 기역, 니은 이렇게 해서 자음 14자를 공부하고 그 다음에 모음 10자를 아, 야 이렇게 공부해 놓으면 이거 더하기 하면 가가 되고 나가 되죠. 그러니까 가, 나 이렇게 되듯이 한자도 마찬가지로 문 요거는 나 글자고 요거는 두 자를 합친 거예요. 글자 잡자가. 그래서 문자 이렇게 하는 건데 문자가 결국은 문자학이고 문자학을 공부하는 것이 한문 공부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사람이 먼저죠. 항상. 우리가 한문 공부를 한다고 하지만 사람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결국은 사람이 누구예요? 나죠. 나 자신을 위해서 공부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 이제 한번 또 살펴보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이제 사람인자를 삐침별, 왼쪽으로 가는 것은 삐침별, 오른쪽으로 오는 것은 파임벌이라고 하는데 파임, 여기가 파여 있죠. 그런데 이 사람인자는 의미가 아주 크죠. 우선 이렇게 만든 것은 여기는 사람의 머리 모양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등이고 이것은 팔, 다리를 뜻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걸어가는 이 옆모습을 이렇게 손이 딱 닿고 이렇게 여기 몸에 닿았을 때를 생각하면 다리를 벌리면 이렇게 딱 바로 나오겠죠. 걸어가는 옆모습을 표현한 글자이다. 사람인. 그런데 요 글자를 보니까 사람은 홀로 살 수가 없어.
이게 홀로 있으면 쓰러지니까 이렇게 받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의미도 있는 거예요. 이 글자 속에. 그리고 이 사람 인자는 이렇게 항상 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곧게 태어났다 해서 인지생 고들직자 인지생직야 망지생행야 해가지고 죽지 않고 살아있는 현재 상태가 가장 다행이고 행복하다. 누구든지 현재 상태가 가장 행복하다 이거예요. 인지생직야 망지생행야 있는데 요 인지생직야 요 글자를 한번 공부해 볼까요? 사람인 갈지 날생 고들직 어조사야 이렇게 해서 인지생직야 사람은 곧게 태어났다 이 말이거든요. 사람은 곧게 태어났다.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이 동물들을 보면은 전부 옆으로 먹고 옆으로 배설해요. 생각해 보면 그걸 갖다가 다른 동물들은 횡생이라고 하지. 횡생. 괄호 횡자. 그 다음에 사람은 정생이라고. 정생. 횡생. 동물들은 다른 동물은 전부 횡생이고 사람은 발을 정자해서 정생인데 사람은 위로 먹고 밑으로 배설하죠. 그리고 항상 이렇게 똑바로 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은 여기 고들직자인데 정생이기 때문에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 요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 하면 이렇게 쓰는 거예요. 정직, 발을 정, 고들직.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정직해야 된다. 정직해야 된다.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것은 중심이죠. 그러니까 이걸 방향으로 따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이 동쪽에 여기가 인이요. 인, 어질 인. 이 여기 왼쪽이 의. 오를 의자죠. 인의 예지. 그 다음에 이 북쪽이 이제 지가 되는데 슬기지. 요 가운데가 뭐냐 하면은 신이요. 신. 인의예지 신. 믿을 신. 물론 뭐 과거에는 인의예지밖에 없었지 사실. 그런데 추에는 오행설이 나온 이후부터 이 신이라고 하는 게 생겼습니다만은 여기 이 인의예지 신해서 신이 믿을 신자. 믿을 신자가 이 동서남북 중에서 가장 중간에 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직하게 살아야 돼. 믿을 수 있는 게 그게 고들직자니까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 사람은 남을 속이고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공부함으로 인해서 저절로 인성교육이 되는 거예요. 한문 속에서 매 시간마다 우리가 50강을 우리가 공부를 하고 나면 결론은 뭐냐? 인생은 인성이다. 이렇게 이제 나옵니다. 인생은 인성이다. 따라서 오늘 그 한자의 기원과 사람에 대해서 이제 알아봤는데 다음 시간에는 한자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한자의 그 구성 원리 한자를 우리가 공부한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한자를 그 만드는 원칙이 있어요. 그래서 구성 원리 또는 뭐 생성 원리, 육서 또는 육서 사무설 뭐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하는데 뭐 쉽게 얘기하면 한자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 원칙은 다음 시간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